챕터 9 투약 및 조제료 처방전입니다. 출제 팁입니다.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크게 어려울 것 없는 챕터입니다. 몇 번 정독하시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처방전 발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된다. 맞습니다. 처방전 발급 시 교부번호가 약국과 일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가글용제 처방 시 인정되는 용량은 200ml이다. 틀렸습니다. 100ml입니다. 저함량 배수 처방 조제를 지양해야 한다. 맞습니다. 비급여 진료 시 처방전도 비급여로 발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족집게 과외입니다. 처방료입니다. 처방료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이루어져 있고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본 진찰료가 아니라 외래 관리료가 심사 조정됩니다. 처방전 발급입니다. 비급여 진료의 처방전은 비급여로 발행해야 합니다. 처방전 교부번호가 약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고가 약 처방을 지양해야 합니다.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을 지양해야 합니다. 항생제, 진통제, 소화제의 일률적인 처방을 지양해야 합니다. 가글용제 처방 시 인정 용량은 100ml입니다. 인정 용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체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관치료 시 항생제 처방 가능 유무입니다. 치수염 상병명이면 항생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 동이 있는 근단 주위 농양, 동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 만성 근단 치주염 등은 근관 치료 시 항생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전의 재발급입니다. 처방전이 사용 기간 이내인 경우와 처방전이 사용 기간 경과 후인 경우로 나뉩니다. 사용 기간 이내인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교부번호와 같은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실을 처방전에 표기해야 합니다. 처방전이 사용기간 경과 후인 경우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내원을 해야 하고요.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대리 처방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대리처방의 예외 사유에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동일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대리처방 가능 보호자입니다. 환자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의 형제 자매, 환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그 밖에 환자가 지정하는 보호자, 이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처방 가능 보호자가 내원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더 알아보기입니다.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본 진찰료가 아닌 외래 관리료가 심사 조정됩니다. 가글용제 처방 시 인정 용량은 100ml입니다. 치수염 상병명이면 항생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대리 처방 가능 보호자가 내원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이론 확인 OX 문제입니다. 처방료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본 진찰료가 심사 조정된다. 아닙니다. 외래 관리료가 심사 조정됩니다.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을 지양해야 한다. 맞습니다. 가글용제 처방 시 인정 용량은 200ml이며 아닙니다. 100ml입니다. 인정 용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비급여 진료의 처방전은 비급여로 발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비가역성 치수염의 경우
항생제 처방을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치수염 상병명에서는 항생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만성 근당 치주염인 경우 항생제 처방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내원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대신 내원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 진찰료는 초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 틀렸습니다.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처방전이 사용기간 이내인데 재발급 받는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따르면 환자의 형제는 대리 처방 가능 보호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론 완성하기 문제입니다. 치주 소파수를 받은 A는 의원에서 헥사메딘을 처방받았다. 보험 적용되는 최대 용량은 몇 ml인가? 100ml입니다. 가글용제 처방은. 처방료와 처방전 발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처방료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본 진찰료가 심사 조정된다. 아닙니다. 외래 관리료가 심사 조정됩니다. 비급여 진료의 처방전은 비급여로 발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고가약 처방을 지양해야 한다. 맞습니다.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을 지양해야 한다. 맞습니다. 처방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가역성 치수염 상병명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1번입니다. 처방전이 사용기간 이내인 경우 처방전을 재발급 받을 때 재발급 사실을 처방전에 기록해야 한다. 맞습니다.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동일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대리 처방 가능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챕터 9 투약 및 조제료 처방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